미수는 천수를 불러냈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나왔지만 미순의 눈빛을 보고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천수가 천천히 그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천수씨 영주, 그 아이 당신 딸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출생신고 위조 내역, 병원 기록, 강소연과 내연남 정민식의 오래된 사진,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수는 손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처음 울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처음 학교 간 날, 그 모든 순간을 같이 했는데 나한텐 그 애가 전부였어. 그런데 이게 진짜라면 난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거지. 미수는 천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천수씨,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키운 딸이고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미순도 무너진 천수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한편 강소연은 술도가에 머무르며 마광숙의 방을 기웃거렸고 창고와 재고실을 수시로 들락거리며 팔만한 물건이 없나 살폈습니다. 고급 양주, 오래된 술도가 장부, 명절에 쓰이는 선물 세트 샘플까지 손에 들고 가늠하듯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몇 박스나 있지? 요즘 이런 수제술 외국에서도 잘 팔리던데. 강소연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옛 남편의 집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술도가의 경제적 가치, 장부와 부동산 명의의 권한, 그리고 수제술 브랜드 자체가 지닌 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천수와 미순이 통화를 할 때는 일부러 끼어들었습니다. 강소연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심란한 미순은 천수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게 울린 벨 소리 끝에 천수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순아, 저녁은 먹었어? 그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미순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수씨 전처 돌아왔다면서?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강소연이었습니다. 천수씨, 이리 와. 밥 먹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순간 미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천수 곁에 있는 듯했습니다. 천수는 당황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 미순아. 미안, 지금 잠깐. 내가 내일 다시 연락할게. 미순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했어. 이따 통화하자. 아니야. 미순아, 잠깐만. 하지만 미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천수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닿기도 전에 멈췄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편의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던 미순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상처보다도 더 깊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나에게 따뜻했지만 여전히 저 여자를 곁에 두는 게 싫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를 멀리서만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수는 서서히 등을 돌려 조용히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웃고 있는 손님에게 계산을 건네며 그녀의 표정은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LX그룹 관련 기사가 세계 경제지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LX그룹 한동석 회장, 독수리 술도가의 50억 투자 전통주 업계 진출 본격화. 그날 저녁 LA에서 오래 지내던 친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친구 얼굴은 흥분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야, 방금 기사 봤어? 너 진짜 독수리 술도가 투자했냐? 한동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사업 차원이지. 전통주 브랜드 치고 괜찮더라고. 그런데 친구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름 보자마자 소름 돋았다니까. 며칠 전에 LA 한인타운에서 어떤 여자가 파티에서 그랬거든. 제가 한국에서 전통주 사업하는데 독수리 술도가라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여자 파티에 자주 나오는데 항상 같이 오는 남자가 있었어. 한동석은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수상한 촉이 발동한 그는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랑 강소연이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어? 그날 밤 한동석은 서재에서 홀로 앉아 친구가 보내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출생신고, 조작 내역, 유전자 검사서, 강소연과 내연남 정민식의 사진, 병원 기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려야 할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천수였습니다. 동석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광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광숙은 천수의 충격을 덜기 위해 미순에게 사실을 알려주며 천수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둘은 근처 찻집에 마주 앉았고 마광숙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미순 씨, 이건 지금 당장 천수에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해요. 당신이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미순은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유전자 검사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영주 정민식 생물학적 관계 9% 일치. 잠시 후 미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천수는 저 아이를 세상 전부처럼 아껴왔어요. 그런 천수에게 이걸 어떻게 말하죠? 마광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아니면 영주가 먼저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편의점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낯익은 실루엣, 단정한 옷차림에 긴 머리를 넘긴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물건을 집으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매물도 취급하시죠? 독수리 술도가라고 아시죠?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미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강소연은 미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전화를 이어갔고 그 통화는 미순의 불안함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미수는 즉시 광숙에게 연락했고 동시에 천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수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 지금 술도가 팔려는 것 같아. 부동산의 시세 알아보고 있었어. 다음 날 미순과 천수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장님이 내민 명함에는 독수리 술도가 실장 강소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강소연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술도가를 내 거지라 부르기 시작했고 마광숙의 방에 몰래 들어가 인감도장을 훔쳐냈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장만 있으면 이 집은 내 거야. 강소연은 서류를 위조했고 실제 거래 단계까지 추진하며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 인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공모한 브로커들과 함께 술도가 부동산뿐 아니라 상표권과 브랜드 자산 일부까지 넘기려 했고 실제 거래 서류를 갖고 외부 투자자와 접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순에게 모든 사실을 전달받은 오천수와 광숙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한동석이 이미 경찰과 함께 현장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이 마지막 서류에 사인하려는 찰나 문이 벌컥 열리고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소연 씨,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소연은 일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모함이야 이건. 천수 씨 도와줘요. 나 천수 씨 아내잖아요. 그러나 그녀가 뭐라 소리치기도 전에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거래 상대였던 남성은 당황했고 공모했던 사기꾼은 그 자리에서 달아났지만 곧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오천수는 싸늘한 얼굴로 강소연을 보며 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봉투에는 술도가를 매각하기 위해 투자자와 만난 사진, 사문서 위조 증거, 그리고 영주의 유전자 검사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알 필요는 없어. 내 잘못 다 인정해. 왜 나랑 결혼하고 술도가에 손을 대? 강소연은 처음엔 조작이라며 부인했지만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술도가 팔려고 했어. 내가 없었으면 이 집 벌써 망했어. 내가 키운 술도가 내가 정리한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영주는 제발 알게 하지 마. 그 애는 나한테 남은 전부야. 오천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한텐 가족이 돈벌이 수단이었나 보지. 난 가족을 믿었고 넌 그걸 이용했어. 강소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짜 서류로 재산을 넘기려던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술도가를 이용해 부를 챙기기 위한 수년간의 계획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미국에 있던 영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이 없던 집에 정민식이 불쑥 찾아왔고 문을 열자마자 영주를 향해 외쳤습니다. 너 여기 있었구나. 내 엄마 어디 갔어? 또 한국 갔어? 하, 진짜. 야, 너라도 돈 좀 줘봐. 너 아빠한테 줄 돈 없어. 내가 내 아빠인데. 영주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정민식은 취한 듯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야. 내 진짜 아빠. 그 인간이 내 친아빠 아닌 거 너도 알잖아? 하, 너도 다 컸는데 모를 리가 없지. 그날 밤, 영주는 방 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영주는 술도가에 도착했습니다. 오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진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아빠를 사랑해요.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천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영주를 안았습니다. 영주야, 내가 너한테 아빠였던 시간이 거짓이라고 느껴졌니? 난 지금도 너를 딸로 생각하고 있어.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 영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요, 아빠 마음.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은 지켜야 해. 내 엄마는 잘못을 했고 벌을 받아야 해.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언젠간 용서받을 수 있겠죠? 그날 오후 영주는 조용히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돌아가기 전 그녀는 오천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순 아주머니와 꼭 행복하세요. 영주는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천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란도란 웃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술도가의 마당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불안도, 거짓도, 속임수도 사라진 그곳에 다시 진짜 가족의 온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천수와 미수는 서서히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술도가의 장맛은 여전히 건재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오천수는 미순과 함께 매일 아침 장독대를 돌보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지난날의 상처를 덮고도 남을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나날, 오천수는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 어린 시절 영주가 만든 그림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제일 좋다. 아빠랑 매일 밥 먹고 같이 자고 우리 둘이 웃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진다. 오천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영주는 누가 뭐래도 내 딸이야. 지금도 앞으로도. 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앞으로의 얘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 드라마의 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